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윤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파이팅하는 김 기자입니다. 네, 김 기자님 최근에 내 돈 내 듯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신조어인가요? 너무 어렵죠? 예.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내 돈 내 듯이라는 걸 이제 요즘 네이버 음원 사이트인 바이브에서 밀고 있는 캠페인이에요. 예. 무슨 의미냐면 내 돈은 내가 듣는 음악에 갔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바이브 광고를 보시면 이 딱 네 글자가 많이 눈에 띄실 거예요. 네. 현재 음원 스트리밍 요금제에서는 내가 아무리 음원 사이트에서 한 달에 뭐 10,000원을 결제를 하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한 명의 가수의 이제 음원을 계속 들어도 내가 지불한 이 10,000원의 음원 수익이 이 가수한테 돌아가지 않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건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소개한 요금제는 무제한 음원 스트리밍 요금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뭐 만약에 내가 음원을 들은 횟수만큼 내는 요금제나 아니면 다운로드 횟수만큼 돈을 내는 요금제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무제한 음원 스트리밍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이용자마다 한 곡당 이용하는 이제 그 요금이 다 달라지게 되겠죠. 들은 횟수만큼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저도 김 기자님도 매월 10,000원의 무제한 음원 스트리밍 요금제에 가입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저는 한 달에 음원을 500번 듣고 김 기자님은 100번을 들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저는 한 곡당 이용 금액은 20원이 되고 김 기자님은 한 곡당 이제 1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가수에게 돌아가는 음원 수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네, 제가 들은 음원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계산을 해보면 제가 10,000원을 내고 10곡의 노래를 각각 50번씩 들어서 총 500번을 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한 곡당 이용 금액은 20원이 되니까 이제 20원 곱하기 500번을 하면은 이제 각 곡당 나눠야 하는 수익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배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이용자당 각 개인이 어떤 노래를 몇 번 들었는지 이거를 다 계산을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음원 사이트마다 이제 뭐 만약에 뭐 멜론이다 아니면 뭐 벅스다 이렇게 음원 사이트마다 자기네 음원 사이트를 이용한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생된 음원 횟수를 비율로 계산하고 이 비율대로 음악가에게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제가 A라는 가수를 좋아해서 A 가수의 노래만 들었어요. 하지만 저 이외에 이제 다른 음원 사이트 이용자가 아무도 A라는 가수의 노래를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 음원 재생 횟수에서 A의 곡 재생 횟수 비중은 매우 낮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A 가수의 곡 재생 횟수 비중은 음악 사이트 전체 재생된 횟수의 0.01%라고 할게요. 쉽게 생각했을 때 이제 제가 10,000원 요금제를 사용을 했다면 이 10,000원에 대한 수익금을 A가 받아가야 되지만 이제 10,000원에서 0.01%에 해당하는 1원에 대한 수익금만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진 않죠? 하지만 이렇게 배분하는 방식을 비례 배분 정산 방식이라고 하고 현재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뭔가 약간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음원 사이트를 비난할 일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음원 사이트가 정한 건 아닙니다. 이 방식은 2018년 규정된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이고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와 함께 정한 규정이에요. 음원 사이트가 이제 바로 음악가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가 아니라 음원 사이트가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에 매출액 중 요율에 맞게 총 징수액을 지급을 합니다. 즉 음원 사이트가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의 매출액의 6.25%를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의 매출액의 10.50% 그리고 한국음악산업협회의 매출액의 48.25%를 전달을 합니다.
이때 음원 사이트에서 전체 곡당 재생된 스트리밍 비율 데이터도 함께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신탁 관리 단체가 이 음원 사이트로부터 받은 징수액을 모든 곡의 스트리밍 횟수로 나눠서 이제 스트리밍 1회당 단가를 구하고 여기에 음원별 스트리밍 횟수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개별 음악가나 제작사에게 배분을 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시면은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랑 네이버 포스트에도 관련 도표를 같이 올려드릴게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배분을 이렇게 4개 단체가 이제 개별 가수에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계산하기 편한 그런 간단한 방법인 전체 사용자들이 들은 횟수의 비율만큼 음원 전송료를 배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공평해 보이기는 해요. 이제 이거를 정할 때에는 당시에는 개별 음악가에게 배분되는 수익금보다는 음악 단체가 음원 사이트로부터 받는 총 수익금 비율을 좀 더 이제 높게 받는 데 집중을 했었어요. 일단 이제 이 음악 단체들은 일단 받는 전체 파일을 키우자라는 거였어요. 이전에는 그 파이가 워낙 작았기 때문이죠. 그쵸. 그전에는 뭐 불법 다운로드를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사람들한테 이제 염가로 이제 한 2,000원, 3,000원을 시작을 해가지고 돈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파일을 늘려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파일을 늘리는데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개별 가수, 개별 음악가에게 이게 배분되는 방식에는 조금 더 좀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사용자 개인마다 음원 재생 횟수 데이터를 집계하기가 좀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해요. 이러한 방식의 허점이 바로 무제한 음원 스트리밍에 있습니다. 한 곡당 수익원 규모가 같다면 사실 관계가 없어요. 뭐 비율대로 이렇게 나눠도 한 곡당 무조건 뭐 10원에 나눈다라고 하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뭐 저는 500번을 들어서 한 곡당 이제 그 비용이 20원이고 김 기자님은 100번을 들어서 100원일 경우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러한 허점으로 인해서 음원 사재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이 음원 사재기를 하는 사람은 요금제를 10,000원을 내고 A 곡을 하루 종일 매일매일 듣는다면은 전체 음원 사이트에 재생 그 횟수 곡 단가는 내려가게 되고 A 곡의 재생 횟수 비율은 올라가는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재생 횟수 비율만 높이면 전체 음원 사이트 수익 중 많은 비율을 이제 이 음원 사재기를 하는 곳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좀 이제 허점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대안이 이용자 중심 정산 모델이에요. 말 그대로 음원 사이트에 전체 스트리밍 재생 횟수 비율 방식으로 하지 말고 사용자당 1회 단가를 구하고 사용자가 들은 음원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돈은 내가 듣는 음악에 가도록 하자라는 게 내 돈, 내 듣인 거예요. 하지만 아직 이 방식도 완벽한 거는 아니에요. 네이버에서 이제 내세운 방식이고, 네이버에서 만든 방식은 아니에요. 이제 계속 이제 전문가들이 좀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했던 방식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거 네이버에서 이 방식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는 하지만, 한 음악 단체 관계자는 사용자가 요금제를 내기는 했는데, 돈은 냈는데, 만약에 한 곡도 듣지 않을 경우 그 요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이용자 중심의 정산 방식을 했을 경우, 제가 10,000원에 요금제 10,000원을 내고 아이유의 좋은 날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이 10,000원에 대한 이제 수익 배분은 다 아이유의 좋은 날에 배분이 되겠죠. 하지만 이 10,000원을 내고 깜빡하고 아무런 음악도 듣지 않았어요. 그럼 배분을 해야 할 가수가 없잖아요. 배분을 해야 할 곡이 없다 보니까 그럼 이 돈을 누가 가져갈까? 이 돈은 음원 사이트가 가져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최근에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최근에 제기됐기 때문에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아직 돌려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뭐 이용자 중심의 정산이 정말로 인디 밴드나 다양한 음악 제작사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음원 사재기를 근절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부작용이 없는지는 아직 확실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문제를 네이버에서 먼저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음원 수익 배분은 음원 사이트가 규정을 한 게 아니에요. 음악 관련 4개 협회가 음악가, 제작자, 연주가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정부와 같이 협상을 해서 이제 만든 거고요. 이들과 협의를 하고 난 뒤 네이버가 발표를 하는 게 좀 더 먼저인데, 음원 수익 배분 결정권자가 아닌 음원 사이트가 먼저 본인들이 이렇게 바꾸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게 과연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또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음원 사이트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를 낸 거예요. 네이버가 그렇게 나오니까 마치 음원 사이트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이제 비례 배분 방식으로 정산한 것처럼 보이게 되기 때문이죠. 현재 이 네이버의 바이브는 멜론, 지니뮤직, 플로에 밀린 음원 사이트 시장 점유율 4위입니다. 네이버가 왜 이러한 캠페인을 갑자기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감이 잡히시죠? 더군다나 글로벌 음원 사이트 스포티파이가 국내에 진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유튜브 뮤직의 입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공평하지 않았던 음원 배분 방식에 대해 이제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는 칭찬할 만하지만, 너무 좀 성급하게 발표를 했던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